자,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원격 근무 시대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어떤 것보다는 저는 이게 딱 보면서 우리 이거 교사들 코로나 되자마자 알아서 다 했던 건데 저희는 음,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원격 하겠다 이래서 다 교사들이 알아서 배워서 알아서 준비하고 다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는 학교에서 할 때도 거의 공개 수업으로 줌은 안 오는 애 반, 오는 애 반 이럴 때는 항상 교실에 줌을 켜 놓고 수업을 6 교시까지 하면 줌에 있는 애 관리하면서 "너 잘하고 있니?" 그러고 이제 여기 교실에 와 있는 애도 따로 검사하고 또 한 번씩 줌에 있는 애 "잘하고 따라오니?" 하고 물어보고 있고 막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하고 있어서 능력자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사가 되니까. 네. 네. 능력자들, 부럽습니다. 네. 또, 다른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노영미 대표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 잘 못하잖아요. 이게 네. 다 처음이었을 거잖아요. 그때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노영미 대표님? 이 지역마다 너무 달랐어요. 거기 충남 쪽은 아예 그냥 수업을 원격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틀어 주고 선생님들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지역은 선생님들 학교마다 다 달랐고 그래서 "해야 된다." 뭐 해 가지고 뭐 멘붕이었죠. 멘붕이면서 막 서로 막 알아서 하고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그래서 동학년 차원에서 하나씩 막 그 도구들 익혀 갖고 이제 같이 공유해서 익히고 이렇게 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줌만 해 버리면 줌에서 또 강의를 하면 애들이 안 듣잖아요. 또 다양한 걸 써야 되는데 또 애들 눈높이에서 또 쓸 수 있게 또 우리가 또 해설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격차가 너무 심했고 학교마다 달랐고 선생님들마다 달랐고 학년마다 다 달랐고 뭐 중구난방이었고 음, 근데 저는 뭐든지 다 최대한 우리가 다 익혀서 불편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쪼끔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앱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하자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자발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외로 제가 나이 제일 많았는데 저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좀 하다 말겠지 해서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근데 결국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엔 다 했죠 인제. 그래서 뭐 음, 그때 난리였어요. 응. 음, 그냥 저, 이게 1인 기업가 나 홀로 쓰기 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재택근무할 때도 어차피 혼자서 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음, 디지털에 대해서 안 친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음, 어 예 약간 처음에 다가가기 어려운 건데 사회가 변하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음. 어, 저는 제 주변에는 이제 개발자 친구들도 좀 있고 하는데 그들은 기술에 대한 숙련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 제가 친구들 보면서 정말 느꼈던 게 재택근무 시작되면서 갑자기 카톡에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얘네들 회사에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왜 갑자기 말이 많아졌지? 그래서 너 어디 휴가 갔냐? 그랬더니 아니 재택근무야.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크크크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마인드인가?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또 반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희가 모 중학교에서 줌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진로 관련된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진로 강의를 줌으로 했어요. 했는데 한 3개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폰에 줌을 깔아서 그걸로 틀어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학교에 있는 PC에 깔아서 틀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반마다 이제 한 명씩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계속 강의 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뭐 일상이고 뭔가 이 연결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셔서 계속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마이크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일단은 음소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소거를 하고 계속 그런 작업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직 줌이 익숙하지 않으시구나. 어, 그러니까 아까 구영미 대표님 말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어, 어떤 교사분이 발행하는 그 블로그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미국 교사인데 거기서도 보면 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온라인 교육 도구들을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예를 들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뭐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단어 카드로 어떻게 애들의 이런 걸 이끌어낼 것인지 연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훈련, 자기 관리 안 돼 있다. 독립성과 주도성 안 돼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은 공부 많이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뭐 워낙 그건 원래 개인차가 심했던 거니까. 어, 그런데 자기 훈련, 음, 글쎄요. 저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어떤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일단 거기가 마케팅을 되게 잘해서 제가 들어가 있어요. 얘네 마케팅 어떻게 하지? 하고 배우려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뭐 가치 찾기 같이 하고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계속 할 수 있게 그건 계속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라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왜 세미나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구나. 어. 그래서 요즘 제가 지난주쯤부터 해서 지금 정리된 생각 중에 하나가 어, 코치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이든 이제 자기 영역에서 이제 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는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냥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끈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성공 가능하겠다. 충분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워낙 없기 때문에 집중도 못하고 끈기도 없기 때문에 이거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기가 너무 쉬워졌는데?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어쩌면, 좀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코치로서 어떤 하나의, 내가 볼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멘탈 트레이닝 만든 것도 그런 맥락 안에서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요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제가 이게 핸드폰 사용법 이런 것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마트한 강사의 스마트한 휴대폰 활용법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업무를 어, 불필요한 작업들을 최소화시키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핸드폰에 힘을 좀 이렇게 빌리는 것들 예를 들어 타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덜 칠 수 있는지 그런 거에서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강의했더니 거기에 또 그런 강사들 연결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플랫폼 이제 대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거 요즘에 기업에서 너무 원하는 거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제가 저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때 그날을 그 교육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는 자신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한 시절도 됐고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시면 제가 보기엔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뭐 그런 걸 떠나서 어,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1인 사업가는 너무 당연한, 네, 너무 당연히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아, 재밌는, 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건 연구 논문이고요.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래요. 어, 보시면 92명 정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9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큰 맥락은 이겁니다. 어, 이 사람들이 얘기한 불우한 이웃이라 함은 양질의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신체 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의 선택에 대해서 안 좋은 음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어떤 뇌 미세 구조에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인지 조절 능력,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보상을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능력이 떨어진대요. 네, 그 주요 원인은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존의 연구들이 어떤 문화나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 연구는 이제 약간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어,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뇌의 구조까지도 좀 차이가 있더라.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연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던 건데 이 뇌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증명이 됐다라는 게 좀 한 가지 제 입장에서 좀 충격적인 연구였고요. 보시면 지역적 불이익,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체 활동이 제한되고 양질의 음식을 접하는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사는 경우에 실제로 체질량 지수도 더 높고 패스트푸드를 통한 트랜스 지방산 섭취가 더 많아지고 뇌의 변화에도 안 좋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박탈 지수라는 게 있대요. ADI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했을 때 그런 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람들이 비율상 그렇더라. 안 좋더라. 감정 조절, 보상 처리, 식습관,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음,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측은 했지만 막상 나오니까 좀 찝찝한. 예. 예전에 비슷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게 그거거든요. 맥도날드 간판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충동적인 선택을 하더라. 비만일 확률이 높더라. 맥도날드 간판이 잘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런 심리학 관점의 논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뇌과학적 관점에서 인지 능력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들은 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곳에 다들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건 지역하고는 또 지역이 물론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마트 가서 장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 지방이지만 이 모든 음식에 또 당이 들어서 이 당이 지금은 칼로리가 다이어트나 건강에 오히려 상관없다고 이제 결론이 나온 상태고 당질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이때 먹을 때 모든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가공돼서 나온 거는 다 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자율신경계가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교감신경 그렇게 되고 부교감은 완전히 엉망진창 되면서 이게 이제 몸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식 자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진짜로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제가 받은 인상이 뭐냐면, 그 큰 뭐 푸드코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콜라, 맥주, 뭐 패스트, 뭐 피자, 뭐 온갖 거는 진짜 뚱뚱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정말 정말 서민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저질의 음식이고, 정말 몸 챙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먹고 따로 자기네들 그런 거 먹는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마트 가가지고 뭐든 구입해서 한번 포장돼서 나오는 것들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편리성, 어떻게 보면 불우한 것도 있지만 편리성과 그런 것도 무지함과 그냥 편함으로 이게 선택했을 때는 이게 이제 모르니까 이거를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네들이나 어른들도 그런 걸 먹었을 때 정말로 감정, 인지, 이런 모든 조절 능력까지 다 너네들이 통제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부모님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만들진 않아도 최대한 그런 음식을 안 먹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아, 그런 걸 참 멀리 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해요, 요즘에. 그죠?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환경이라면 여기가 지리산 밑이 제일 좋습니다. 어, 치킨 배달 안 되고, 어, 어, 나가려면은 읍내 한 15분, 아니, 예, 15분 정도? 한 10km 이상, 15km 나가야 되고, 네, 편의점도 없고, 그야말로 집에 들어오면은 먹을 게, 안 사갖고 들어오면 먹을 게 없는, 음, 네. 예, 이런 환경 자체가, 예, 그런 데가 좀 훨씬 낫지 않나? 여기 와가지고 치킨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집 배달도 안 되고. 네. 음, 예, 의도치 않은 환경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사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위가 좀 비었을 때 정신이 좀 맑아지거든요. 예,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도 새벽 3시부터 이제 교육을, 아니, 불경을 외우고 이제 목탁을 두들기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은 머리가 띵해지면서 뇌의 움직임이 굉장히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금식이나 단식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양질의 정말, 아까 인스턴트 이렇게 말고 한 번 그냥, 어, 렌지에 데워서 먹는 거 말고, 자연에서 나온 것들,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과 이런 야채들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다 상식적인 일인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리산 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저와 어렸을 때부터 주말 농장을 하셔서 거기서 난 야채들을 주로 먹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추를 먹어도 거기서 저희가 딴 거, 유기농으로 길러서 딴 거,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 식당에서 상추를 먹으면 비려요. 상추가. 마치 저희 예전에 외삼촌이 맨날 얘기하시던 부산 술을 먹다가 서울 와서 술을 먹으면 느끼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맛이 있어야 되는 맛이 너무 없으니까 비리게 느껴져요. 느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 사 먹는 상추 이렇게 먹으면 체할 때가 많아요. 어, 완전 유기농 상추들 딱 먹으면 그 바로 향이 확 올라오는 입안 가득한 향이 가득 차는 약간 그런 애들은 괜찮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차이가 다르구나. 어, 토마토도 길러서 이제 한 애들은 냉장고 넣어놓고 진짜 몇 주가 지나도 싱싱하더라고요. 저희가 길러서 한 애들은. 근데 산 것들은 다 뭐 정말 맥시멈 일주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사온 맞아요. 것들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해도 그런 게 진짜 다른 것 같고요. 좋은 걸
근데 또 지역 차도 좀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왔던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유기농으로 식단을 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걸 식단을 짜는 것 자체가. 저도 막상 제가 이제 가장이 되고 그렇게 식단을 짜려고 보니까, 와,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냥 밭에서 따먹던 이것들이 그렇게 비싼 거였어? 약간 이런 생각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 근데도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일단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어떤 마트에는 아예 아마 팔지도 않는 동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편의점 중심의 또 그런 소비를 하는 지역에서는 네, 없겠죠. 아마도. 음, 그래서 뭐 대학가들도 아마 좀 그런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를 다루는 관점에서 한 번쯤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다음 이제 행복에 대한 또 새로운 연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행복 공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할까?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이 성공, 성취,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의 뭔가 아주 중요한 열쇠다, 중요한 어떤 키워드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 거,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완전 반대편에서 그냥 다 순응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족해. 약간 이런 느낌. 좀 극과 극으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을까 하는 폴 하넬 박사가 한 연구입니다. 어, 인도, 터키, 영국에서 총 180여 명의 참가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고요. 네,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가 됐습니다. 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행복 지수가 약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해요. 어, 어, 자율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음, 여기 보시면 신체적 자유, 선택의 자유, 자기 표현의 자유, 열정을 추구하는 정신적 자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다양하게 영향을 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연구자의 말이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취미와 휴식과 대한 이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여가 활동, 휴식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은 약 8% 정도 행복 지수가 더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도는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과 휴식을 잘 해야겠다. 저도 비슷하게 제가 코칭하면 고객들하고 하다 보면 잘 쉬고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어떻게 쉬고 계세요?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특히나 그 플랜 짤 때 고객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분들한테는 간혹 이렇게 쉴 계획부터 일주일에 언제 쉬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에 할 거를 물어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휴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휴식은. 음. 그래서 성취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저기 보면은 정신건강 개입을 재구성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떤 개입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해서 단순히 뭐 성공 경험, 실제로 음, 이렇게 뭐 요즘은 20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20대들의 한 56%가 그냥 부모 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코칭을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0대든 20대든 상관없이 그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솔루션은 거의 다 이거였어요. 애한테 성공 경험을 좀 시켜주면 애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루션이 다 성공 경험으로 이어가더라고요. 음. 그런 개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은 둔한 소년이 된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둔한 사람이 된다는 속담이 있대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으면서 생각했던 건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혹시 너무 성공과 성취에만 매몰되어 계시는 게 아닌가? 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경 대표님이 가장 잘 쉬고 계시나요, 혹시? 지리산에서? 지리산에 있다고 쉬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가장 행복의 조건이 그 순위가 부나 성공, 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이도 안 낳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삶이고 그게 이제 뭐 성취, 성공, 부, 이것에 너무 집착돼 있지 않나. 그래서 가족이나 관계나 뭐 여기 말한 자유라든지 휴식, 이런 것들은 아마 이거는 지금 터키, 영국, 인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조사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자유라든지 휴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거를 좀 양보하더라도 성공과 부를 갖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거 아닌가 요즘에는.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많아요. 왜 점점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30대들이 교회에서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를 나갈 것이냐 말 음, 것이냐. 이제 그런 그런 것들도 이제 세상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일반적인 도덕의 규범과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비슷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게 다르거든요. 다녀서 열심히 자기의 신념을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점점 젊은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더 이상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새로운 그런 그 멤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행복 추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자녀에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음,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음, 성공, 성취와 돈이 최고다라는 그거보다는 어떤 가족애라든지 아니면은 정의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부모는 아마 자녀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늘 먹어왔던 그 유기농 상추처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어려운 세대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유기농 상수처럼. 자연스럽게. 네. 구영기 대표님도 마이크 네, 켜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행복은 누가 그랬거든요. 행복은 감정 상태고 성공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사람들은 이걸 같은 맥락으로 뭔가 성공을 해야지 행복하고 이렇게 되고 사실 그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건데 이걸 두 개를 묶어갖고 막 하니까 서로 힘들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감정 상태를 잘 관리하면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읽었던 책이 이제 이 오티움 문요한 씨가 쓴 거, 요거. 이게 뭐냐면, 살아갈 힘을 주는 나만의 휴식. 그래갖고 진짜 현실을 헤쳐나가는 위로, 그러니까 고통을 줄어들게 할 수는 없어도 활력을 되찾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이 확 바뀌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3년 동안 인종차별로 힘들었다가 자기가 정말 할 가슴 뛰는 일을 찾는 순간에 그 3년의 우울증과 자살했던 것들이 한 방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그 아시는 분, 그 실천심리학 그 해주시는 분이 한 번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가슴 뛰는 거. 여기서 오티움이라는 게 라틴어인데 능동적 여가 활동을 떠나서 내 가슴을 뛰게 있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러니까 단순 취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음, 과정 자체가 나한테 치유와 행복과 정말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찾은 거죠. 그래서 아까 각자 어떤 걸 하냐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읽은 그런 책들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도 한 방에 알 수 있게 바꿔주는 거. 그게 저의 오티움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책 읽고 이거 어떻게 1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책을, 거기 나온 기법 몇 개를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바꾸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봉사도 오티움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과정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이제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코칭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어, 교사 안 하셨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무조건 교사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구형님.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교사하면서 정말 이걸로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재밌게 하고 만들고 막 이런 거가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확장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음, 좋은 그 장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괴로움의 장이 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런 애들도 코칭 해주고 막 그런 선생님들도 해줄 때, 야, 내가 이거 다 해주고 나면 얼마나 능력자가 되겠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겠다. 일부러 그런 사람 찾아서 할래도 힘든데 내 주변에 아, 널려 있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 힘들죠. 아,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죠. 아, 김진영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응, 음소.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마우스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저는 네네네. 좀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군요. 잘 쉬고 계셨군요. 네, 휴식 중이시네요. 잘하고 아, 계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이제 단기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간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자유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삶에서 긴 시간을 얘기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시도하고 취미 생활로 도전하면서 즐겁게 잘 살아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배우는데 즐거움을 많이 느껴가지고 되게 다양한 거 많은 걸 해봤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저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음, 그쵸. 사람마다 자유를 주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니까요. 어, 맞아요. 저는 제가 1인 기업가의 삶을 살기로 마음 먹은 것도 그 자유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공유 드렸다시피 가족들이 다 아파요. 다 아프고 제가 다 병원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 매일 이렇게 뭐한 달이면 한 세 번에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새벽에 한 6시 반부터 일찌감치 아산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2시간 동안 기다려서 결과지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진료가 또 혼자 보내기가 또 뭐 한 게 뭐 이렇게 눈 아래다가 뭘 이렇게 주사로 맞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음, 진료예요.
그러다 보니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알아서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니고, 항상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뭐 이래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야? 취업해도 돼, 이거? 어, 내가 취업하면 어떻게 가지? 어,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마침 이제 그때 또 코칭을 경험하기도 했고, 코칭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제가 이 일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다 모시고 다녔는데, 최근에 조금 호전되셔서 이제 알아서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이제는. 음. 각자. 어, 아무튼, 저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시간적인 자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모든 손님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비즈니스였고, 아버지는 또 그걸 잘 보이지 않으면 본사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말만 사장이지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손님은 집에 돌려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누구 밑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온전히 내 사업 해야겠다. 그런 것도 저한테는 작용을 했고,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 자유들.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과 일하고, 실제로 이 챌린저스도 그렇고, 제가 몇몇 분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신청하고 오. 입금했는데 따로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 인원이 다 타져서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바로 환불해드리고 돌려보낸 코치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 뭐 그분들의 이제 과거 그 사건들을 알아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어, 김승호 회장도 사업을 한다라는 건 자유 때문에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나 성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 더 자유로우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시고, 뭐 코칭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잘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계신 곳들에서 이미 잘 하고 계시니까 뭐, 네. 어쨌든 응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거는 우리 김지영 네. 대표님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죠. 피드포드에 대해서. 이게 칼럼입니다. 논문은 아니고 그냥 칼럼 올라왔던 건데, 이제 inc.com에 올라왔던 칼럼이에요. 네.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만 드립니다. 네. 그리고 셀프 시그널링이라는 거를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방송인이죠. 어, 저분이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요. 경영진들이 이런 시그널링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린 시장에서 잘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린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보면 뭐 명확한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거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이런 태도의 전환, 전략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셀프 시그널링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 저게 되게 그 다른 영역에서는 셀프 토크라고도 부르고 뭐 또 뭐라고 부르죠? 셀프 시그널링, 셀프 토크, 어,
학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어떤 거요? 네, 학원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포메이션. 학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되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활용하면 뭐 어떤 일이 있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기도 하고요. 전략적인 명확성이 더 생기고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도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1기 분들, 2기 분들에서 나왔던 실제 사례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그분이 다녔던 회사예요. 회사 대표님이 우리는 영유아들의 삶을 바꿀 거다. 뭐 삶을 바꾼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항상 회사를 운영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시간에 랜덤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 회사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냐?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사원들한테 그, 그, 뭐야, 뭐라고 하죠, 이거? 금고에 있던 현찰을 꺼내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오늘 오후 근무하지 말고 다 집에 돌아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얘기하는 이 영유아들의 삶을 바꾸는 것과 연관된 거를 하나씩 하고 와라. 하고 그걸 할 활동비를 다 준 거예요, 현찰로.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한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전체 사원들의 눈빛이 완전 달라졌대요. 그걸 하고 오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어린이집에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뭘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의 강의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유치원 가서 뭘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게 하셨대요. 근데 이런 사명이 명확하게, 이런 시그널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어, 했을 때 생기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런 전략적인 명확성, 이런 게 엄청나게 강력하더라라고 이기 분들 중에 또 마침 체험하신 분이 계셔서 이런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라 그랬죠? 어차피 내가 이겨. 이 말을 저한테 매일매일 해주고 있다 그랬죠? 매일 합니다. 사실 진짜 매일 해요. 저 이렇게 베란다에서 저 밖에 공원 보고 혼자서 어차피 내가 이겨. 어차피 내가 이겨.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게 개인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명확한 사명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어떤 셀프 시그널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하나씩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애들 갈등 조정할 때 보통 갈등 조정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갈등이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틀렸다, 틀렸어. 저는 아이들 딱 해놓고 갈등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네들은 더 좋은 걸 배울 거고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너네들은 여기서 벌써 갈등을 더 우리한테 좋은 걸로 바꿀 에너지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너희들은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인 거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마무리됐을 때도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시작하고 이제 저도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힐링 코드, 메모리 코드, 그 뭐 러브 코드 하면서 나는 빛이다, 사랑이다, 에너지다. 나는 빛이다, 사랑이다, 에너지다. 머리부터 음. 발끝까지 온몸에 빛과 사랑과 에너지를 넣고 가고 잠자기 전에도 넣고 잡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우리 사랑 구영미 대표님. 사랑을 실천하시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제 학원이 셀프 시그널링이 야, 또 성장했네.
라는 거거든요. 음, 네. 아마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뭔가 자꾸 성장을 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성장한 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좀 강하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힘든 관리자들, 뭐 임원들 만나도 그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고, 그 사람들 좋은 면 보면서 '나는 또 성장했구나.' 뭐 이렇게 화가 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또 성장했구나. 네. 우리 이경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글쎄요, 저도 뭐 매일매일 나에게 되뇌이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머리를 항상 예전에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물과 같은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20대 때 신문,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본 게 아니고 신문에 도덕경에 대한 사설을 읽고서 아주 머리를 꽝 얻어맞는 것 같은 하나의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 같이 물이라는 거 물은 항상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랗고 네모 그릇에 넣으면 음. 네모인데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겸손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래서 그 말 중에서 이제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 그리고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냥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과 돈 많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러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중도를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거. 그럼 최근에는 뭐 간만 가다가 멈추면 간만큼 이익이다. 제 신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조금 가도 간만큼 이익이다. 그래서 음, 졸다가 여기 들어와도 여기 있는 시간만큼 이익이다. 저는 그래서 조금씩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지금 두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너무 젊음이 좋다. 근데 내가 저 나이 때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죽을 때까지. 이게 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세요. 이렇게 아니, 지혜로우셨군요. 아니, 진짜. 네. 그러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셔서 지혜를 가지셨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함께 일하는 파트너분들하고도 또는 어, 뭐 가족들하고도 공유가 되면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음,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저는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어차피 나는 이겨. 나는 이길 때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는 확실해. 난 타고난 건 없는데, 난 이길 때까지 해. 어, 그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도 했고, 요즘도 많이 하는데, 그게 공유가 될 때 또,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되게 다른 또 새로운 시너지들이 막 창출이 되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오늘도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어떠셨는지 가볍게 느낌만 좀 공유하고 마무리할까요? 어떠셨나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 매번 9시 반이 갈등의 순간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들어가야 될까 말까 하는데 역시 잘 왔구나. 우리 태호 대표님의 주인장이신 태호 대표님의 말씀도 많이 와닿았고, 그에 따라서 질문하는 과정에 답을 해주시는 여러 대표님들도 와닿았고, 이게 모든 게 이 한 시간이 성장을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되게 답답했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또 논문이 안 풀려가지고 교수님이 또 일요일인데도 이제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방향을 좀 바꿔라.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는데 왔는데 또 아, 또 많이 배워갑니다. 다양하게, 예, 가다가 멈추면 간 만큼 이익이다라는 이경 대표님 말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 왔지 않나. 너무 감사하고, 태호 대표님, 예, 그쵸. 나 이긴다. 감사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 또 우리 다른 대표님들 가볍게 느낌만 한번 공유해 볼까요? 네, 뭐 저는 마지막에 명확한 사명 선언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비즈니스를 또 하겠다고 이제 뭘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그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좀 틀어졌어요. 네, 서로 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각자 원하는 것들, 또 내가 해왔던 것들이 나는 항상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싸우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뻔뻔해진 게 있어. 그래? 싫음 말고 이제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그걸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실망을 표시하거나 음, 할 때, 어, 왜 그랬을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좀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 다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음. 그리고 나도 명확한 사명 선언문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디로 갈지 명확하고 정확한 것들을 좀 가져야겠다. 이 말씀 좀 와닿았습니다. 아까 저기 김진영 저기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안 되는 분들인데 참 열심히 사시고 참 대단하다, 멋지다,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저도 어,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네, 호영이 저는 대표님 그냥 어떠셨어요? 짧게, 네. 예, 그냥 우리 자유롭게, 그리고 가슴 뛰는 일을 잠깐이라도 하면서 내 삶의 균형을 맞춰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고 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또 믿음이거든요. 이 시그널이 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니까 또 한 주로 또 좋은 시그널로 또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네, 이거를 챌린저스를 운영하면 참 많은 걸 받네요. 감사하고요. 어, 잘하고 계세요, 다들. 그, 뭐, 이희경 대표님 자꾸 이제 천천히 간다고 얘기하시지만, 잘 가고 계십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네, 그래서 믿고 있고요. 어, 저희 또 다음번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다음 주가 또 월말, 그러니까 마지막 주잖아요. 어, 그래서 혹시 공개 코더코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 분만 모집하니까 선착순 한 명이고요. 음,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셔서 지금 그것이 과연 코치들이 원하는 것이 맞았나라고 최근에 좀 제가 고민 중이긴 한데, 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지 계속 고민 그냥 중이고요. 코칭 예시 저번처럼 그냥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어떤 거를 보여드릴지 많이 고민 그때 중이고, 뭐 10회 하고 돈 엄청나게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공개하는 그분 거는 또 어떻게 네.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차근차근 제가 게을러서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네, 여러 가지 핑곗거리는 많지만 어쨌든 제가 게으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편집해서 또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네. 많으셨고요.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서 성장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네. 보내세요. 네.